안녕하세요, 홍구리 정신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을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이요. 자, 일주일 중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오늘은 다행히 휴일이라서 좀 빠르게 지나갔죠. 뭐 다음 주 월요일도 금방 오겠죠. 자, 이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친구를 만나거나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하루 정도를 빼면 대부분의 날을 그냥 보통 날로 보냅니다. 그저 그런 날들의 연속이죠. 솔직히 말하면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요. 누군가는 자영업하고, 누군가는 회사 다니고, 누군가는 스타트업 대표고, 알바를 하고, 뭐 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버스를 몰고, 구두를 닦습니다.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루에 3분의 1을 생계를 위해 쓴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은 대체로 지루해요. 무료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만두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스트레스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돈을 줍니다. 조금만 더 버티라고. 월급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을 그럼 하죠. 빨리 시간 갔으면 좋겠다. 집에 가고 싶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바람은 꼭 이루어집니다. 시간은 진짜 빨리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벌써 반년 지났네? 애석하게도 이건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도 빨리 지나가요, 시간이. 물리적으로. 얼마 전에 입대한 사촌 동생은 전역을 했고요. 대학교 1학년이던 친구는 벌써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힘들게 취업했던 지인은 벌써 1년이 지나서 퇴직금 받고 이직을 고민합니다. 결혼하고 잠깐 순 돌린 것 같은데 2년이 지나 있고, 친구의 아기는 너무 빨리 큽니다. 결국 이 말이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자, 취업 준비, 군대, 직장, 결혼, 육아, 이 시시콜콜한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20대는 30대를 맞이하고 30대는 40대를 보게 됩니다. 40대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와요. 그때 만약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준비? 솔직히 말하면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뭘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에는 딱 지금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저는 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을 끝내면 또 다른 일이 몰려오고, 아기를 재워놓으면 다음날 또 깨고, 휴가로 놀러 갔던 시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군대 휴가도 2박 3일 휴가를 2.3초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매일 늙어가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손해입니다. 그 손해를 겨우 본전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절약입니다. 절약.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주식 이야기하고, 요즘 코스피 난리죠. 부동산 얘기하고, 재테크 얘기를 합니다. 네, 회사 가면 주식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사실 이겁니다. 자본주의는 결국 시작이 뭐다? 절약입니다. 절약. 재테크라는 말도 사실 오래된 게 아니에요. 재산을 뜻하는 재에 기술을 뜻하는 테크가 붙은 말이거든요. 멋있게 들리지만 결국 기본은 단순합니다. 덜 쓰고 더 모으는 거. 많은 부자들이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처음 시작은 저축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월을 얼마를 저축하겠다가 아니고요. 수입의 몇 퍼센트를 저축하겠다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수입이 늘어나는 순간 소비도 같이 늘어나요. 여윳돈이 생기면 여행을 가고 비싼 걸 사고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 A가 있다고 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갑니다. 회사 근처역에 내려서 커피숍에서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사고요. 편의점에서 1,400원짜리 삼각김밥을 삽니다. 점심에는 11,000원짜리 한식을 먹고 퇴근 후 헬스장 가기 전에 2,400원짜리 음료수를 사서 운동을 합니다. 아주 평범한 직장인의 하루죠. 예, 저랑 비슷하네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정도면 절약하는 거지.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절약은 샤넬백을 안 사는 게 아니고요. 비싼 차를 안 사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는 소비를 안 하는 게 절약이거든요. 커피는 회사에서 마셔도 되고, 아침은 집에서 먹어도 되고, 점심은 구내식당이나 도시락을 이용해도 되고, 이게 쌓이면 카드값에서 드러나겠죠. 내가 언제 이렇게 썼지? 그 순간이 분명히 와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저축은 단순히 현금 모으는 게 아니고요.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매달 원리금을 갚는 것도 저축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삶의 이벤트는 계속 늘어나요. 결혼, 자녀, 노후 준비, 부모님 봉양, 고정비는 그렇게 계속 커집니다. 뭐 고정비 커지는 만큼 제 월급이 계속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오를까요? 아니죠. 맞벌이라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녀가 태어나면 한 명은 육아휴직 들어가면서 수입은 절반이 되죠. 이것도 미리 다 계산을 이미 해야 됩니다. 맞벌이들도. 요즘 보면 뭐 코스피가 뭐 7천 가네 만에 부동산 지금 난리죠.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넘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수익 인증은 넘치는데 손실 인증은 없어요. 그래서 착각해야 됩니다. 나 빼고 다 돈 버네. 이렇게 포모 현상 오고요. 다들 돈 버는 것처럼 보이니까 불안해져요. 하지만 사실은 이겁니다. 투자를
안 하는 사람도 최소 50등은 합니다. 손해만 안 봐도 중간은 가거든요. 이 와중에도 이 상승장에도 손실을 보는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축과 절약이 다시 미덕인 시대가 왔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아끼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 현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뭔지, 낭비하고 있는 건 뭔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때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내일도 출근할 거고 다음 주 월요일도 올 겁니다. 그 반복 속에서 시간을 잃어버릴지 아니면 시간을 쌓아갈지는 결국 선택의 영역이거든요. 자, 오늘의 홍구리 정신의 문장은 시간은 그냥 지나가지만 절약은 어떻게든 남는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